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1항은 이처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민주와 공화라는 두 단어로 정의합니다. 민주공화정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현대의 많은 국가가 표방하는 정치체제인데요. 사실 냉정하게 민주와 공화는 유럽 또는 서양에서 출현하고 발전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개념이며 이 개념들을 설명하는 또는 이 개념들이 핵심인 사상이자 이념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죠. 그런데 이 두 개념이 서로 어떻게 다르고 어떤 관계인지 묻는다면 자신있게 답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하튼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는 그나마 종종 이야기하곤 하지만 공화주의는 거의 논의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당장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2항에서 끝날 뿐 공화주의에 관한 별도의 항은 없습니다. 물론 제3장에서 제6장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의 정치체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기능하는지를 다루고 헌법 전반에 공화주의적 가치가 담겨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화주의를 직접 명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은 없죠. 기왕 이야기한 김에 다른 나라의 헌법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물론 아메리카 연방국의 헌법 역시 공화국이나 공화주의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거의 없지만 이쪽은 단일 공화국이 아닌 연방의 헌법이며 제4조 사항에 연방이 연방에 속한 모든 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위와 기능이 대한민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최고 지방행정구역이 아니라 고대나 중세의 제국과 훨씬 더 비슷한 각 스테이트의 공화적 정부 형태를 보장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연방은 각 주가 공화정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보장할 뿐 각 공화정 자체의 구성과 운영은 각 주의 책임이라는 거죠. 한편 1789년 이후 공화국 수립을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던 프랑스의 헌법을 살펴보면 제1조 1항에서 자신들의 국가를 불가분적, 세속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으로 정의하면서 공화국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법 앞에서 평등하도록 보장하고 모든 신념을 존중하며 탈중앙집권적인 조직이고 법률을 통해 남녀 모두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다고는 하는데 헌법조차 민주공화국의 본질과 역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니 민주주의는 뭔지 대충은 알아도 공화주의는 당최 감도 잡히지 않고 그래서 공공성에 관해 조금만 이야기해도 빨갱이니 포퓰리즘이니 물어대거나 반대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보다는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이나 공약만 남발하는 참 씁쓸한 상황이 우리의 부정 못할 현실이죠. 이 영상에서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핵심 개념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를 아주 간략하게 다뤄볼 텐데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공화주의나 공화정을 이해하고 공공성에 관해 더 관심을 두게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덧붙이면 무려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표현은 일본식 번역투라네요. 올바른 우리말 표현은 국민에게서 나온다입니다. 우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기원과 주체, 즉 한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집행하며 그 결과를 심판하는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며 그 권력을 누가 행사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권력의 정당성, 즉 그 적합한 기원으로부터 어떤 적절한 절차를 거쳐 권력을 얻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는 이론이자 사상이죠. 아메리카 연방국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함 링컨이 내전 당시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추모연설에서 인용해 널리 알려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구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장 잘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사실 14세기 잉글랜드의 종교개혁 신학자인 존 위클리프의 글에 처음 등장했죠. 이처럼 민주주의란 자유롭고 평등한 자격을 갖춘 모든 인민이 스스로 직접 자기 자신들을 위해 통치하는 정치 형태로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지배 피지배의 위계질서나 특권도 인정하지 않는 정치 이론입니다. 전통적으로 서양 민주주의의 뿌리는 기원전 약 500년 이후 고전기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까지 거슬러 올라가곤 하는데 고대 아테네의 정치 형태는 비록 근대 이후의 민주주의와 여러모로 달랐지만 시민의 의무를 다한 모든 인민, 즉 데모스가 왕이나 특정 귀족 가문들의 권력 독점과 위계적 지배를 거부하고 스스로 정치 권력의 기원이자 주체가 되어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한 점에서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여겨지죠. 여기서 데모스는 본래 구역이라는 의미의 고대 그리스어로 기존의 시족을 대체하고 새로운 행정 단위로 기능한 촌락 공동체를 가리켰는데 점차 그 구역을 이루는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모든 데모스의 만 20세 이상 남성은 최고 의결기구인 미네에 자유롭게 참여해 토론하고 각자 동등한 단위로서 투표를 통해 최종 의결에 참여할 수 있었죠. 그런데 도시국가 아테네 이래로 민주주의는 정치적 주체인 데모스, 즉 민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 오히려 많은 사회 구성원을 정치 과정에서 차별하고 배제하는 원리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성기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여성과 외국인 그리고 노예 등 수많은 공동체 구성원을 배제한 채 성인 남성 자유민만을 정치 권력의 주체로 인정했으며 근대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의 다종다양한 민주주의 운동에서도 권력 주체를 인민, 시민, 국민 등 누구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항상 모든 사람을 위한 답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대중
사회에 출현 이전까지 모든 인민의 통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봉건적 구체제를 타도하고 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공화주의보다는 덜 시급하고 덜 중요한 과제였고, 이후로도 오랜 사회정치적 투쟁을 통해 20세기 전반부 보통선거의 원칙이 서양 각국의 자리를 잡고서야 실질적인 정치 원리로 작용했죠. 민주주의의 역사나 이념을 다루는 많은 설명은 대체로 과거 인류 역사에 등장한 여러 정부의 형태나 작동 방식 중 민주적인 사례들에 집중하곤 하는데, 이는 물론 민주주의와 전혀 무관하거나 별개는 아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민주주의 자체보다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거나 그 원리에 기초한 정부나 정치체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관한 설명이죠. 사실 인민이 권력의 정당하고 유일한 기원이자 주체라는 이론적 전제로부터는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한 정부 형태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요. 원리와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와 실제와 운영으로서의 민주주의 사이의 그러한 혼동 역시 공화주의를 향한 무관심 또는 무지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민주적 이론에 기초한 정치와 공화적 방법을 실천하는 정치를 혼동해 민주적인 것이 곧 공화적인 것이라고 속단해버리기 때문이죠. 민주주의가 정치 권력의 기원과 주체 또는 정당성에 관한 원리적 문제를 다루는 이론이자 이념이라면, 공화주의는 권력의 행사, 즉 한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집행하며 그 결과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어떤 방법과 절차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 문제를 다루는 사상이자 이념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치 권력의 정당한 기원이자 단위 주체인 인민의 자유와 평등을 중시한다면, 공화주의는 그 인민이 모여서 이루는 또는 그 인민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화합, 즉 공적인 것을 중시하죠. 공화라는 한자어도 고대 중국 주나라의 10번째 왕인 여왕이 반란을 피해 도망가 왕위가 비자 제후들이 합의를 통해 추대한 인물이 천자를 대신해 정무를 돌본 공화시대에서 따왔는데요. 그러므로 공화주의는 원칙적으로는 왕이나 귀족은 물론 부르주아나 프롤레타리아 같은 특정 사회 집단이나 계급의 현실적 존재와 특권 또는 그들 사이의 차이와 불평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거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것을 반대하고, 다양한 계층과 이익 집단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최고의 공동선을 도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공화주의는 이처럼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화합을 우선시하며 시민의 덕과 의무를 강조하는 탓에 자칫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도 많은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식민지 해방 이후 한반도만 보더라도 남과 북 모두에서 공화국이나 공화를 내세운 정치 집단이 전체주의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그 여파는 아직도 여전히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남아있죠. 전통적으로 서양 민주주의의 원형을 고전기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찾듯, 서양 공화주의의 기원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고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 기원전 500년경 로마인들은 에트루리아인들의 오랜 억압에서 벗어나 사실상 그들의 대리체제였던 왕정을 폐지했습니다. 해양제국의 식민지와 동맹국들로부터 착취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번영한 강력한 상업국가였던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한 사람이나 소수의 자의적인 지배를 타파하고 모든 성인 남성 시민을 동등하고 균질한 정치적 주체인 데모스로 상정해 배타적인 도시국가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면, 끝없는 원정과 병합을 통해 성장한 군사국가였던 로마의 공화주의는 그 팽창 과정에서 수용한 다양하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를 집단들 사이의 상호 견제와 합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한층 더 실용적인 면모를 보였죠. 로마인들은 과거 왕, 귀족, 평민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위계에 대응하는 집정관, 원로원, 민회의 상호 견제 체제를 구축했고, 시민의 공적인 덕을 자신이 속한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아테네에서도 종종 하나 또는 소수의 지도자가 도시국가 전체를 이끌곤 했지만, 이 역시 민의 투표를 통한 동의와 인정, 그리고 그에 따르는 대의의 원리에 기초했죠. 반면 고대 로마의 공화정은 굳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동의와 인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상업활동에서 축적한 경제적 풍요를 기반으로 작고 배타적인 도시국가 안에서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활동을 보장한 아테네와 달리, 별다른 자원이나 우월한 조건 없이 강대한 이웃의 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단지 똘똘 뭉친 시민군의 정복과 확장뿐이었던 로마인들은 자칫 공동체의 결속을 모래알처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정치적 자유를 용인할 여유가 없었죠. 원리적으로 동등하고 균질한 인민을 정치 권력의 기원과 주체로 여기는 민주주의와 현실적으로 다양하고 차등적인 집단들의 합의를 통한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화주의는 역사적으로 서로를 보완하며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지만, 논리적으로는 필요충분 조건적인 쌍은 아닙니다. 이는 두 개념 또는 사상이 각각 어떤 다른 개념 또는 사상들과 모순하고 충돌하는지 살펴보면 더욱 분명한데요. 민주주의가 지배와 통치의 정당성을 신이나 혈통이나 재산에서 찾는 이론이나 주장들과 대립한다면, 공화주의는 한 사람이나 소수가 한 공동체의 권력을 독점하고 행사하는 현실 정체들에 반대하죠. 그러므로 민주와 공화라는 두 개념 또는 민주주의와 공화라는 두 사상은 추첨으로 선출되거나 권력자가 독단으로 임명한 소수 특권층의 의사만이 반영된 비민주적 공화정과 모든 인민의 투표를 거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는 민주적 독재정이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때로는 모호하게 뒤섞여서 수많은 방식의 정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의민주제는 냉정하게 말하면 투표와 선거라는 민주적 수단을 가미한 엘리트 과주정이고, 입헌군주정은 왕이나 군주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는 공화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쩌면 중앙집중적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들일수록 민주적 원칙에 관한 논의와 비교해 공화적 실천에 관한 이야기가 적은 이유도 그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주의를 향한 무지 또는 무관심의 또 하나 어쩌면 더 근본적인 이유는 도시국가 아테네와 로마가 막대한 군사경제적 성공을 통해 원칙적으로 자격을 갖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치활동에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다수 구성원이 자유롭고 적극적인 공적 활동보다는 하루하루 근근히 연명할 방법에 더 매진해야 하는
하는 공동체에서는 인민의 의사란 단지 개인이나 소수의 독재와 억압 그리고 사회 부정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뿐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19세기 말 아메리카 연방국의 정치 현실을 꼬집었던 헨리 조지의 다음과 같은 말은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경종을 울립니다. 매우 부유한 사람들과 매우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권력을 움켜쥘 수 있는 누구에게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한다. 매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저항하기에 충분한 정신과 지성이 없고 매우 부유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있다. 민주적 형식은 아마도 유지되겠지만 다른 어떤 것만큼이나 민주적 형식 아래에서도 폭정과 실정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것들은 가장 기꺼이 폭정과 실정에 가담한다. 형식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생계를 주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자유민이 아니다. 노예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단지 그들의 주인에게 표를 주는 것이다. 두려움이나 원조 없이 안락한 생활을 누릴 자유는 투표할 자유와 함께해야 한다. 모든 정치 문제의 저변에는 부의 분배라는 사회 문제가 놓여 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적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